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사람과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누구든 만나고 어떤 모임이든 참석하며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려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당신이 지금까지 믿어온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신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독이었다면 어떨까? 67세 박 씨는 매일 바쁘게 살았다. 동창회에 나가고 종친회 모임에 참석하고 이웃들과 수다를 떨며 하루하루를 채워갔다. 그런데도 밤이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공허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조차 깊은 외로움이 밀려왔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반면 69세 최 씨는 달랐다. 만나는 사람도 적고 나가는 곳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고 마음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그는 무엇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진실을 말하자면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줄여야 하는 것이 맞다. 마음은 넓혀야 하되 문은 좁혀야 한다.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려 하지 말고 진정 소중한 이들만을 선별해야 한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막연한 불안과 외로움,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고 싶지 않은가? 200여 년 전 18년의 유배 생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한 현인의 지혜가 당신에게 그 답을 줄 것이다. 정약용, 다산이라 불렸던 이 위대한 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다. 마음이 편안하려면 먼저 마음의 문지기가 되어야 한다. 누구든 들어오게 하면 집안이 어수선해지듯 마음도 그러하다. 정약용은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다. 권력도 명예도 친구들도 모두 잃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다. 바로 진정한 관계란 수가 아니라 질에 있다는 것이었다. 18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몇 명의 진실한 사람들 뿐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마음은 권력의 한복판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평온했다.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던 과거보다 몇 명의 참된 벗들과 나누는 조용한 대화에서 더 큰 위안을 찾았다. 그는 깨달았다.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사람은 덜어내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이 진정한 성숙이라는 것을. 하지만 지금 당신의 현실을 돌아보라. 얼마나 많은 관계들이 당신을 지치게 만들고 있는가. 동창회에 나가면 옛날 자랑과 현재 비교만 가득하다. 누구는 자식이 잘 됐다. 누구는 손자가 몇 명이다. 누구는 건강이 어떻다.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무겁다. 친구들과 만난 자리였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서로 안부를 물어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서로를 품평하고 있다. 말은 위로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내는 비교와 경쟁이다.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빠진다. 가족 관계는 어떤가? 자식들은 바쁘다며 연락도 뜸하고 만나면 잔소리나 듣는다. 형제자매들과는 오래된 상처들이 아직도 아물지 않았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이웃이니까 하며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쓴다. 거절하지 못하고, 싫은 소리 하지 못하고, 남의 눈치만 본다. 그 결과 정작 당신 자신은 어디에도 없다.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려다 보니 진정한 친구는 하나도 없다. 이것이 지금 60대 이상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다. 관계는 많은데 외롭고 사람은 많이 만나는데 마음이 공허하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나를 아껴주는 몇 명의 사람들과 깊이 연결되는 것이다. 진정한 인간관계란 숫자의 게임이 아니라 깊이의 예술이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한 명의 이해하는 사람이 더 소중하다.
10번의 인사보다 한 번의 진심 어린 대화가 더 값지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관계가 아니라 더 깊은 관계다. 더 넓은 인맥이 아니라 더 진실한 마음이다. 더 바쁜 일정이 아니라 더 여유로운 마음이다. 진정한 자유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 앞에서 편안해지는 것이다. 진정한 행복이란 모든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고 싶은 곳에만 가는 것이다. 진정한 성숙이란 모든 관계를 붙잡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놓아야 할 관계를 용기 있게 놓아주는 것이다. 그리고 남은 관계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지쳐 있다면 그것은 너무 많은 문을 열어두었기 때문이다. 이제 문을 닫을 시간이다. 진짜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작은 문을 만들 시간이다. 진정한 사람들에게만 에너지를 쏟아라. 정약용은 말했다. 벗을 사귀되 그 사람의 마음을 보라. 겉모습이나 말솜씨에 속지 말고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라. 65세 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그는 평생 사교적인 사람으로 살았다. 동창회, 향후회, 등산 모임까지 온갖 모임의 단골이었다. 전화번호부에는 수백 명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었다. 그런데 아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과연 누가 그의 곁을 지켜주었을까? 놀랍게도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하지만 대부분 형식적인 조문을 하고 돌아갔다. 정작 그의 슬픔을 함께 나누어 준 사람은 단 3명뿐이었다. 3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옆집 할머니, 20년째 함께 새벽 운동을 하던 친구, 그리고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후배 하나였다. 이 세 사람만이 그의 눈물을 닦아주고 말없이 곁을 지켜주었다. 반면 68세 이 씨는 달랐다. 그는 일찍부터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형식적인 모임은 과감히 거절했다. 대신 정말 마음이 통하는 5명의 친구들과 깊은 우정을 나누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의 생일날에는 이 5명이 직접 음식을 해서 집으로 찾아왔다. 숫자는 적었지만 그 마음의 깊이는 바다와 같았다. 이것이 선택적 인간관계의 힘이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말라. 대신 진정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에게만 당신의 진심을 보여주어라.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라. 실천하는 방법은 이렇다. 먼저 당신의 연락처를 정리하라. 1년 동안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지 않은 사람들은 과감히 정리하라. 그리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어 보라. 10명을 넘지 않게 하라. 그 사람들에게만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라. 가장 무거운 짐을 버려라.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원망과 미움은 독이 든 술과 같다. 상대방을 해치려 하지만 결국 자신이 먼저 죽는다. 72세 조 씨는 40년 동안 형을 미워했다. 부모님 재산 문제로 다툰 이후 형제는 원수가 되었다. 명절에도 만나지 않았고 서로의 소식조차 묻지 않았다. 조 씨는 형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졌다. 잠들기 전에도 그 오래된 분노가 되살아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형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장례식장에서 조 씨는 깨달았다. 40년 동안 그가 미워한 것은 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형은 이미 오래전에 화해하고 싶어 했지만 조 씨가 문을 닫아버린 것이었다. 이제 후회해도 늦었다. 그는 형의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다. 반대로 69세 박 씨는 다른 선택을 했다. 평생의 친구였던 사람이 그를 배신한 일이 있었다. 사업에서 뒤통수를 맞고 큰 손해를 본 일이었다. 처음에는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박 씨는 1년 후
그 친구에게 연락을 했다. 용서한다고 말했다. 상대방은 깜짝 놀라며 사죄했다. 박 씨는 말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은 뜨거운 숯을 맨손으로 들고 있는 것과 같다고. 결국 상대방이 아니라 내 손이 타들어간다고. 미움을 내려놓는 실천법은 이렇다. 먼저 당신이 아직도 미워하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써보라. 그리고 그 미움이 당신에게 어떤 해를 끼치고 있는지 솔직히 적어보라. 그 다음 한 사람씩 마음속으로 용서하라. 전화를 하거나 만날 필요는 없다. 그저 마음속으로 놓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당신의 마음을 가장 아껴주는 사람이 되어라. 정약용은 이런 지혜를 남겼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등져도 나만은 나를 버리지 말라. 가장 믿을 만한 친구는 바로 나 자신이다. 66세 최 씨의 이야기다. 그는 평생 남들을 위해 살았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자신의 꿈은 포기했고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자신의 건강은 돌보지 않았다. 친구들의 부탁이면 무엇이든 들어주었고 이웃의 일이면 앞장서서 도왔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힘들 때는 누구도 그를 챙겨주지 않았다. 어느 날 최 씨는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자식들은 바쁘다며 면회도 자주 오지 않았고 그토록 도와준 친구들과 이웃들도 외면했다. 병실에서 혼자 지내며 그는 깨달았다. 평생 남의 편은 되어주었지만 정작 자신의 편은 되어주지 않았다는 것을. 퇴원 후 최 씨는 달라졌다. 자신을 먼저 챙기기 시작했다.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고 읽고 싶었던 책을 읽었다. 남들의 부탁을 거절하는 법도 배웠다.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했다. 처음에는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사람들이 그를 더 존중하게 되었다. 자신의 편이 되는 실천법은 이렇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어라. 오늘도 수고했다, 잘하고 있다,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말이다. 그리고 자신을 비난하는 내면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만이라고 단호하게 말하라.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라. 하루에 1시간이라도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라. 힘든 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달도 차고 기울기를 반복한다. 사람의 마음도 밝고 어둠을 되풀이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억지로 밝으려 하지 말고 어둠도 받아들여라. 70세 윤 씨는 평생 강한 사람으로 살았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굽히지 않았고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도 윤 씨를 의지의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은퇴 후 갑자기 우울감이 밀려왔다.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무기력해졌다. 윤 씨는 이런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까짓 일로 왜 이러나 싶어서 자꾸 자신을 다그쳤다. 빨리 예전처럼 돌아가야 한다고 채찍질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마치 상처난 곳을 계속 건드리는 것 같았다. 병원에서 의사는 말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이라고. 마치 감기에 걸렸을 때 몸이 쉬려고 하는 것처럼 마음도 쉬고 싶어 한다고. 억지로 일어나려 하지 말고 충분히 쉬어야 한다고. 그 말을 듣고 윤 씨는 마음을 놓았다. 우울한 날에는 우울해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했다. 눈물이 나고 싶으면 실컷 울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에는 하루 종일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받아들이자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반면 67세 서 씨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다. 평생 밝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짜증이 많이 났다.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고 가족들에게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런 자신이 너무 싫었다.
하지만 서 씨는 이것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요즘 마음이 힘들어서 예민하다고. 자신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참아달라고. 처음에는 가족들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서 씨가 계속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자 점차 달라졌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가족들이 진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제서야 그동안 너무 무리하셨나 봐요 라며 걱정해 주었다. 서 씨는 이 시기를 마음의 환절기라고 받아들였다. 몸도 계절이 바뀔 때 감기에 걸리듯이 마음도 인생의 전환점에서 잠시 아플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마음의 감기를 앓고 있다고 여기며 조심스럽게 자신을 돌보았다. 며칠 후 서 씨의 마음은 다시 평온을 찾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감정을 억누르려 할 때는 더 오래 갔지만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때는 금세 지나갔다는 것을. 마음의 감기를 인정하는 실천법은 이렇다. 먼저 힘든 감정이 올 때 지금 마음이 감기에 걸렸구나 라고 말해보라. 그리고 몸이 아플 때처럼 마음도 쉬게 해주어라. 억지로 기분을 좋게 만들려 하지 말고 충분히 슬퍼하고 화내고 우울해할 시간을 허락하라. 마지막으로 이런 감정도 계절처럼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하라. 상처 주는 관계에서 용기 있게 벗어나라.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다. 나쁜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은 향기로운 꽃밭에서 독초와 함께 자라는 것과 같다. 결국 독이 퍼져 꽃도 시들어 버린다. 64세 안 씨는 30년 된 친구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안 씨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안 씨의 자식이 잘 되면 질투했고, 안 씨가 좋은 일이 있으면 시샘했다. 심지어 안 씨가 새 옷을 입고 나가면 돈 자랑한다며 비아냥거렸다. 안 씨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상했지만 오랜 친구라는 이유로 참았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안 씨의 사생활을 헐뜯는 것을 들었다. 안 씨는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 자신이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뒤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안 씨는 그날로 그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아깝기도 했지만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다. 관계를 정리한 후 안 씨의 마음은 놀랍도록 가벼워졌다. 그동안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느꼈던 스트레스가 사라졌다. 자신도 모르게 움츠러들어 있던 마음이 펴지기 시작했다. 안 씨는 깨달았다. 때로는 관계를 끝내는 것도 용기라는 것을. 반대로 71세 김 씨는 다른 상황에 있었다. 형수와의 관계가 늘 불편했다. 형수는 김 씨를 만날 때마다 잔소리를 했다. 남편보다 못 살고 있다며 핀잔을 주고 자식 교육도 제대로 못했다며 비난했다. 김 씨는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김 씨의 딸이 말했다. 엄마가 형수 만나고 오면 항상 우울해진다고. 왜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만나야 하느냐고. 김 씨는 그제야 깨달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관계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김 씨는 형수와의 만남을 최소화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만나지 않았고, 만나더라도 짧게 끝냈다. 형수가 뭐라고 해도 적당히 맞장구 치고 넘어갔다. 처음에는 형수가 서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서로 편해졌다. 68세 박 씨의 경우는 더 극단적이었다. 그의 오랜 지인 중에 늘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이 있었다. 만날 때마다 세상 모든 일을 비관적으로 해석했다. 정부 정책도 나쁘고 경제도 나쁘고 젊은 사람들도 나쁘다고 했다. 박 씨는 그 사람과 만나고 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우울해졌다. 박 씨는 과감하게 결정했다. 그 사람과의 만남을 완전히 중단한 것이다. 전화도 받지 않고 만나자는 제안도
정중히 거절했다. 주변에서는 너무하다고 했지만 박 씨는 자신의 마음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몇 달 후 박 씨는 확실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했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이 된다는 것을, 관계도 선택이라는 것을.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실천법은 이렇다. 먼저 당신과 만난 후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어 보라.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당신이 얻는 것과 잃는 것을 비교해 보라. 잃는 것이 더 크다면 과감히 거리를 두어라. 가족이든 오랜 친구든 상관없다. 당신의 마음 건강이 가장 소중하다. 관계를 정리할 때는 갑작스럽게 하지 말고 서서히 거리를 두어라. 만남의 횟수를 줄이고 연락을 덜하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말라. 상대방이 물어보면 바쁘다고 하거나 건강상 이유를 대라.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에게는 피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었을까? 당신도 모르게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는 않았을까? 당신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독이 되지는 않았을까? 정약용이 말했듯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남의 허물은 잘 보이지만 자신의 허물은 보이지 않는다. 남의 마음은 쉽게 판단하지만 자신의 마음은 복잡하다고 변명한다. 당신이 지금까지 만나온 사람들을 생각해보라. 당신은 그들에게 어떤 사람이었는가? 힘이 들 때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더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사람이었는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질투와 시샘으로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었는가? 솔직하게 돌아보라. 당신도 때로는 부정적인 말을 일삼지 않았는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한 적은 없었는가? 자신의 어려움만 호소하며 상대방의 고민은 외면하지 않았는가? 이것은 자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다만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나도 누군가에게는 부족한 사람일 수 있고 상처를 주는 사람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겸손해야 하고 더욱 조심스러워야 한다. 진정한 관계의 지혜는 완벽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허물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허물을 살펴보는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당신을 이해해주는 사람, 당신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 당신의 아픔에 공감해주는 사람을 원한다면 먼저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받고 싶은 사랑을 먼저 주고 받고 싶은 이해를 먼저 베풀어야 한다. 이것이 정약용이 말한 진정한 관계의 시작이다.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을 바꾸는 것. 남을 판단하지 말고 자신을 성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더욱 필요한 지혜다. 여러분,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하고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많은 것을 가져도 부족하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진실한 한 사람이 거짓된 100사람보다 소중하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조용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관계들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까? 만약 지금까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느라 정작 자신을 잃어버리고 계셨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만약 상처 주는 관계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셨다면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보석과 같습니다.
그 소중한 마음을 아무에게나 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주는 사람들만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신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했다, 잘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욱 깊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지치게 만드는 관계들로부터 용기 있게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가을과 겨울은 봄, 여름과는 다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을지라도 깊이가 있고 시끄럽지는 않을지라도 평온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이제는 그런 깊이와 평온함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정양용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방법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실천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소중한 시간을 내어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양용의 인생 지혜에서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위안과 지혜가 될 수 있는 소중한 내용들을 정성껏 준비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듣고 계신 지역이나 장소를 알려주시면 반가운 마음으로 오랫동안 기억하겠습니다. 정양용의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빛을 발하기를 바라며 여러분 오늘도 모두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